안녕하세요. 내일 만들 지름 15cm의 원기둥 형태의 밥사발을 만들 예정인데요. 뭐 이런 식의 사발인데 요걸 만드는 방법은 얘가 총 두 면이에요. 이 옆구리하고 바닥.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도를 보면 여기 반을 잘라서 좌우로 펼쳤다고 생각하면 얘가 기다란 그림이 안 나오네요. 기다란 띠와 요 밑에 요거 바닥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흙을 밀어서 이 두 개의 면을 재단하고 이 띠를 말아 붙여서 이 바닥에 위에 올려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가 지름 15cm 짜리의 원기둥을 만들려면 이 띠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원의 둘레, 이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 하시면 이 띠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원의 둘레. 얘를 결국 이렇게 말아서 붙이는 거니까. 그러면 15 곱하기 3.14면 한 40 한 7cm, 46, 7c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 정도 되는 흙을 길게 밀어서 요 재단하고 또 이제 요 바닥면을 재단해서 두 개의 피스를 얻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줄칼로 자르는 방법. 이렇게 감싸지고 오른손은 얘 흙을 같이 잡아줘요. 이렇게 같이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오른손 잡은 애를 내 왼쪽 옆구리 방향으로 온다라고 생각하고 쓱 당기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얘를 절대 이런 식으로 꼬지 않아요. 그럼 흙을 얼만큼 잘라내야 하냐면 한 4cm 정도 잘라내 보실게요. 4cm 잡고 쓱 당기시면 돼요. 자, 4cm 잘라냈어요. 얘 떼어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요 나눠드린 이 아크릴바를 좌우에 두고 얘를 가운데 두고 이제 밀대로 밀어주는 방식의 판성형 기법이라는 걸로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크릴바의 두께가 6mm예요. 그래서 이 흙이 이 아크릴바랑 같은 두께가 될 때까지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밀어주는 방법은 밀대 위에서 손바닥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되세요. 왔다 갔다 전진 또는 후진. 근데 살짝 압력을 주면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갔어요? 그럼 흙을 뒤집어 주세요. 반드시. 자, 다시 아랫부분부터 왔다 갔다 압력을 주면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가 같은 두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거 밀대질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밀대가 아크릴바 위에 걸쳐진 상태로 하셔야 되고, 흙과 아크릴바의 사이의 유격은 한 2-3cm 정도 두시면 돼요. 흙이 점점 늘어날 여지를 주시면 되거든요. 자, 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밀었어요. 자, 요거를 다 민 아이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내 앞에 두시고 이제 재단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바닥면이랑 그 원기둥으로 직사각형을 다 얻어내면은 다시 밀 일이 없거든요. 그 바닥면을 다시 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 재단할 자가 없으니까 요걸 자 대용으로 사용할 건데, 밀대가 40cm, 이 아크릴바가 60cm예요. 높이는 4cm. 그러면 그 15cm 지름의 밥사발의 높이는 한
8cm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형에서 재벌에 이르기까지 20% 줄어드는 걸 감안했을 때 한 1cm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크게 재단을 하셔야겠죠. 줄어들 걸 감안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얘가 60cm인데 아까 46, 7cm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반은 30이고 여기는 15cm 정도 되려나? 15. 여기가 45 정도 되나요? 요 정도. 그래서 요게 아니면 요거 40cm에도 플러스 알파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요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4cm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폭을 놓고 1cm 줄어들 거 감안해서 저는 1cm 정도 가운데에 벌리고 이렇게 자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반에 다시 여기 반 요 정도 요 정도 길이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거 바닥 저도 다시 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칼을 사용하실 때는 이 칼날이 보이시죠? 칼날. 근데 칼 등으로 재단 부탁해요. 바닥을 스칠 때는 이 칼 등으로. 그래서 이렇게 재단.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떼어주시고, 자, 이제 밀대질 할 때 중요한 점은 잘못 밀었네요. 좀 다시 막 잘못 밀었어요. 그래서 얘를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시 미는 상황은 연출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사용하는 이 흙은 진공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진공 상태가 뭐예요? 이 흙 속에 공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어서 다시 밀게 될 경우에는 공기가 찰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정이 안 되겠느냐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밀대질 할 때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이면 바로 터트려 주셔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접어서 미는 일을 이제 삼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띠는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옆에 두고, 자, 이제 바닥면을 다시 밀어줄 건데, 바닥은 약 15cm 정도의 지름의 원기둥이니까 얘를 살짝 얇게, 그래서 한번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자, 우리 강아지가 밖에서 자꾸 짖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자, 밀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런 바닥을 15cm짜리 원을 미리 도려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잠시 대기. 자, 이렇게 잠시 한쪽에 놔주시고, 먼저 얘 원기둥을 할 거예요. 원기둥을 요걸 이렇게 세워서 말아붙이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성형할 때 크기가 매우 커 보여도 구우면 굉장히 20%는 큰 폭이에요. 많이 줄어들어요. 이 정도면 밥그릇 사이즈보다는 하기에는 약간 클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살짝 줄여주시면 되세요. 줄여주거나 나 너무 줄여주는 건 좀 잘라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뭐 한 1, 2cm 정도 잘라낸다거나, 이때는 날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를 스치는 게 아니라 흙에서만 사용할 때는 날을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로 재보면 한 15 정도 나왔네요, 대략.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얘를 이 연결 부위를 붙여 주실 건데, 측면을 붙이지 않고 살짝 겹쳐 붙일게요. 우리 초보자들은 요게 더 안정적인 작업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측면을 붙였다가는 여기가 벌어지거나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붓으로 한쪽에 물을 두르고 5mm 정도 겹쳐주세요. 5mm 정도 겹쳐주시고, 얘를 여기만, 도자기는 기본적으로 두께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겹치니까 두 겹 됐죠? 그래서 같은 두께가 되도록 꼭꼭꼭 눌러주세요. 여기 밑에 손가락 안 닿으면 얘를 휙 이렇게 뒤집어서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손가락 잘 닿으니까 꼭꼭꼭 눌러주시고, 같은 두께가 됐는지 느껴가면서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도구, 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오목해요. 항상 볼록한 쪽 쓰실 거예요. 그래서 볼록한 쪽으로 여기 겹쳐진 부위, 여기 겹쳐진 부위, 거기를 이 윗방향에 위에 덮여져 있는 애를 안 덮여진 애 쪽 방향으로, 이 볼록한 쪽으로 안쪽에 손을 지지하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세요. 문질러서 그 연결한 흔적이 없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세로로도 쓱쓱 문질러 주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물이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 물 먹은 스펀지, 이렇게 물 먹은 스펀지에서 살짝만, 담그지도 말고 꾹 찌르지도 않아요. 살짝 요 정도의 물의 양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이 다 됐으면 이제 안쪽 보이시죠? 안쪽을 해주시면 되세요. 같은 방법으로 쓱쓱 바깥에 손을 지지하고, 그래서 예쁘게 쓱쓱, 처음에 쓱쓱 문지를 때는 요 부분, 뭐 이 바디 전체를 하셔서 넓은 부위를 문질러 주셔도 좋으세요. 자, 여기 겹치니까 살짝 윤기됐다, 그렇죠? 여기를 살짝만 재단해 내고, 이쪽에도 한번 봐주실게요. 윤기된 것 같으면 이렇게 살짝 그 부위만 제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붙일 건데, 자, 바닥은 15cm라고 했으면 15cm 하면 되지 싶지만, 그 작업하다 보면 이게 흙의 그 특성상 좀 늘어지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우리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먼저 원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닥을, 옆에 놓았던 바닥을 이렇게 놓고 이 위에다 얹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재단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다 얹어서 재단하기에 앞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안쪽 바닥이 동그랗게 원의 형태가 됐는지를 먼저 잡아주세요.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이렇게 대략 원의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재단하시면 되는데, 바짝 재단하지 마시고, 저의 팁은 여기에 바짝 재단하지 마시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다 바짝 대고 자르지 말고 살짝 유격을 줘서 자르는 거예요. 한 1, 2mm 정도. 그래서 여기를 칼 등으로 한 1, 2mm 정도 이렇게 물레 위에서 돌려가면서 하면 편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혹시 안 보이실까 해서 2mm 정도로 지금 재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1mm씩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mm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재단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떼어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붙여주시면 되는데, 따로 떨어진 두 애를 합칠 때는 그 붙는 접착면의 쌍방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스크래치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얘하고 얘 붙이는데 사이에 접착제인 물만 발라서는 건조됐을 때 작은 충격도 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 이렇게 한옥에 결국 맞춰, 이런 원리거든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칼 뒤에 보면 톱니처럼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어디 갔냐? 여기로 박박 긁어주시는 거예요. 닿는 접착, 서로 맞붙는 면 여기를 박박 스크래치. 자, 그 다음에 얘 편하게 그냥 얹어놓고 하는 게 좋겠죠. 물레를 잘 이용하셔야 작업이 수월하세요. 이렇게 해서 박박, 뭐 이 방향으로 하셔도 되는데, 자, 박박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접착제인 물
충분히 바르는데 저는 요거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에 대여섯 개 들어있는 한 세트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물 충분히 발라주고 한쪽 바닥에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배트맨처럼 얹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자르기 전 상황과 똑같이 다시 원위치 시켜주시면 되세요. 자, 원위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 그 노파심은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얹어놨지만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꽉 물 수 있도록 좀 얘를 아래에서 좀 꽂아주는 방식으로 더 견고하게 좀 맞붙게 해볼게요. 잡고 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도구 중에 지금 저는 여러분이 구매한 것 같은 도구가 없어요. 근데 제일 비슷한 거 여기 있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요 날이 있는 도구가 있어요. 얘로 항상 도구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마른 채로 사용하지 마시고 물기를 살짝 이렇게 발라주세요. 발라준 상태에서 시작하실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뭐 4시 방향쯤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옆구리를 들어 올려요. 잡고. 그럼 여기가 들려요. 살짝 여기가 살짝 들려요. 그런 다음에 얘를 밑에 살짝 집어넣어요. 바닥부터 훑어요. 바닥부터 훑으면서 여기 모서리를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사용되는 도구의 힘의 포인트는 여기 측면 아랫부분이거든요. 이 날이 아니라 측면 아랫부분이에요. 자, 다시 들어올린다, 밑에 집어넣는다, 바닥부터 훑으면서 특히 모서리 굴려준다. 자, 흙찌꺼기는 바디에 흡수시켜도 되고 여기 나무 판에 이렇게 긁어주셔도 되세요. 자, 요거 좀만 더 당겨서 들어올린다, 바닥 살짝 밑에 집어넣는다, 바닥부터 훑으면서 특히 모서리 굴려준다. 제 손은 지금 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요.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래서 안쪽에서 손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로 힘을 쓸 때, 문지를 때 안쪽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하다못해 열심히 하다 보면 얘를 막 힘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 밑이 불룩해져요. 가만히만 지지하고 있으시면 되세요. 자,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뭐 숨이 막 차고, 사실 제가 천식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하다 보면 말라요. 마르면은 뭐 걷잡을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일단 선성형 후 보정하시면 되세요. 빨리가 중요해요. 코리아 타임 코리아 타임은 늦게 오는 건가?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걷어 올린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면을 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싹싹 예쁘게. 이제 지금부터가 후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일단 면을 정돈했어요. 자, 다시 원위치. 자, 하신 다음에 가지고 계신 요런 도구들이 있어요. 요런 도구들이 있는데 둥근 근개가 있고, 여기 저한테 지금 이렇게 각진 근개가 있어요. 이렇게 90도. 자, 이런 90도의 도구를 잘 활용하셔도 작업하는데 훨씬 용이한 작업이 되실 수 있거든요. 이 길로 저는 이렇게 또 대고 이렇게 잡아주겠어요. 그러면 더 쉽게 각과 면이 정돈이 되세요. 자,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안쪽 모서리. 바깥에 접합 부위는 도구를 이용해서 문질러서 접착을 해줬는데 이 안쪽 모서리가 문제예요. 지금 이 안쪽 모서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 각진 근개 사용해 보실게요. 얘로 이 90도 방향 있는 데가 이 모서리에 닿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바깥에 손 살짝 지지해주고 이 모서리가 이 바닥에 가장자리 틈을 쓱 한번 지나가 주시면 돼요. 쓱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 틈의 미세한 흙이 틈을 메워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 주시고, 그리고 스펀지 각 스펀지로 요 거기를 한번 다시 각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보통 얘가 가운데가 여기 선이 그 가운데 허리가 잘록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쉐입이 곡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일자형이니까 이건 일자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둥근 근개가 있어. 둥근 근개로 이렇게 살짝 배를 불린다는 느낌으로 요 부위, 요 옆구리, 밑에도 아니고 옆도 아닌 살짝 아래 옆구리를 바깥에 손을 지지하고 살짝 뺀다라는 느낌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다시 바깥에서 이런 각진 근개로 쓱 해주면 점점 모양을 갖춰 나가거든요. 자, 여기까지 살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높이 조절. 높이는 제가 한 8 정도, 너무 지금은 깊은 감이 있거든요. 지금 정확한 사이즈는 지금 9.5 정도 되거든요. 9.8이나 되네. 그래서 얘를 한 8.5 정도까지 재단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한 1cm 정도 줄여볼까 하는데, 요 부분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쉽게 재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스티로폼과 이쑤시개를 준비해 오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티로폼인데 이렇게 큰 거 말고 그 좁은 직각이죠. 막 이렇게 요런, 그러니까 한 지름 한 3cm? 네, 3cm 정도 되는 거, 3-4cm 뭐 요런 정도의 막대 모양의 길이는 한 뭐 15cm 요 정도, 10cm나 15cm 요 정도, 이런 거를 준비해 오시면, 이런 거에다가 이쑤시개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런 모양이 없으니까 여기다 한다고 치면 이쑤시개를 꽂아서 여기에다 선을 긋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지만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거든요. 자, 칼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칼날을 쓸 거고 칼날 끝을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칼끝만 사용하기 위해서 바짝 엄지손가락이 위로 보이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앞에서 자르고자 하는 부위에 내 앞에서 6시 방향에서 칼을 찔러 넣어요. 찔러 넣고 왼손은 칼날 옆 1.5cm 지점을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 왼손에 닿을 때까지 칼날을 쓱 가시는 거예요. 자, 칼끝과 팔꿈치 어깨까지 기부스예요. 위아래로 요동치시면 안 돼서 계속 좌우로만. 그래서 왼손에 닿을 때까지 쓱쓱. 자, 이렇게 해서 끊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이제는 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릇의 맨 위 가장자리를 전문용어로 전이라고 해요. 전이 지금 칼로
재단을 하니까 여기 이 바깥과 바깥날이 살고 안쪽에 날도 살았잖아요. 날카롭게. 여기를 좀 부드럽게 마모시켜 줄 거예요. 입을 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안을 드린다면 여기가 지금 납작하잖아요. 납작해. 납작한데 이 납작하지만 이 날만 살짝 죽여서 다치지 않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단면이 아니라 여기가 곡선 이렇게 C 알파벳 C를 엎어놓은 모양으로 할 것인가는 결정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동안 수업을 해본 결과 입에 닿는 그립감은 사실 그 C컬이 더 좋긴 하겠지만 얘가 일자형 사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쉐입의 느낌은 여기를 단면으로 가면서 모서리는 다치지 않게 마모시켜주는 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작업하신 다음에는 반 건조를 시켜 주셔야 돼요. 반 건조를 시키고 이 모서리를 다스리시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모서리까지 다스리는 거죠. 물레를 이용하시면 편하세요. 항상 기물이 물레의 중앙에 놓이게끔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깥쪽 날에 물을 살짝 묻힌 손으로 물레를 돌려가면서 가만히 있어 주시면 돼요. 안쪽에도. 손이 어려우면 물먹은 스펀지로 작업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안쪽 바깥쪽을 동시에 하고 싶으면 살짝 말아 감싸 주시면 돼요. 아니면 바깥쪽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안쪽 먼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돈을 해 보았고 그 다음에 반 건조를 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반 건조는 드라이기 우리가 사용할 거고 한 번에 3명 이상은 어려우시고 그래서 빨리 되시는 분 먼저 선점해서 드라이기로 반건조를 시키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이 안쪽 부분의 미흡한 부분을 또 보완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숨찬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편안한 동영상이 되도록 해볼게요. 금요일에 만나요.